어제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 구조됐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했던 여대생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이 여대생이 이렇게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평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아파트 8층 복도에 알몸 상태로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아이를 여대생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자작극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여대생은 언니와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마치 밖에 버려진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기범을 찾아 나선 지 11시간 만에 아기를 처음 발견한 여대생은 자신이 엄마라고 실토했습니다. 복도에 출산 흔적이 없고 아파트 CCTV에도 임신부가 드나드는 모습이 없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여대생을 지목한 겁니다. 여대생은 경찰이 DNA 검사를 하자는 말에 고개를 떨구며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사건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무래도 이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 신생아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이 여대생과 그 여대생의 가족을 두고 막 이웃의 관심이 살렸다 이렇게 막 그런 칭송하는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대생의 자작극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바로 낳고 이렇게 좀 속일 생각을 했는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선행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많은 또 실망을 준 그런 사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출산을 하고 그런 자작극을 벌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네. 본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예. 이게 이제 제가 그래픽으로 뭐 아까 잠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 사건 개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이제 갔던 거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신고가 바깥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제 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들어왔고 이게 내 아기가 아니라 누가 버린 아기다. 이렇게 처음엔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 집에 이제 만삭이 돼서 갔었고 언니 집에서 새벽 3시 반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을 했고 저는 그걸 또 가족들이 몰랐다는 것도 사실 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기를 낳아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밖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형부가 그걸 보고 어휴 이거 처제 어떻게 된 일이야?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아기가 이 복도에 이게 놓여져 있었다고 했는데 탯줄이 그냥 붙은 채로. 근데 혈흔도 하나도 안 보이고 하니까 바닥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물어보고 아이 DNA 검사할까요? 그랬더니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자기는 나와서 그 아이를 구조했다라고 하지만 수사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 정도의 온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존해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CCTV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 시간대에 드나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잡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DNA 검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요즘 이제 DNA 검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학생이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저는 혼자 살아서 그동안 부모님이 몰랐구나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계속 부모님과 거주해 왔었고 또 광주의 친언니 집에 가서 이제 애를 낳은 거고 그러면 가족들이 알 법도 한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렇게 방치해뒀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 중에서 몸이 좀 이렇게 갸냘픈 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금방 표가 나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여대생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이렇게 몸이 그 조금 뚱뚱한 그런 편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예.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배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복대로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 조이고 네. 옷을 좀 이렇게 펑펑한 것을 입고 생활을 예. 하게 되면 항상 두툼한 옷을 입고 그렇죠.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주위에서 별반 이렇게 아주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그런 사례들이 이제 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족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기울였으면 부모님이나 언니가 좀 미리 알았으면 아니 여동생이 또 딸이 화장실에서 그것도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없이 혼자 애를 낳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가족의 단절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근데 참 이게 처벌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기극을 벌인 셈인데 이게 또 처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고를 한 주체가 네. 이 그 해당되는 그 여대생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형부가 했죠. 형부가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형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것인데. 형부가 처제가 애를 낳은 것인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선의에 의한 신고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마 형부나 언니가 그런 것을 알았다면 예. 자기 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선의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쨌든 황당한 자작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대생이 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출산을 하고 또 어쨌든 자기가 품으려고 했던 생각을 끝까지 좀 책임지려고 했던 모습을 보인 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 조사 결과를 또 살펴보니까 이 신생아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지금 키우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네네. 지금 와서 나 이 애를 갖다가 키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이 여대생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네. 그 아이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쏟아지는 그 비난을 과연 감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모의 주장대로 하자면 아빠가 연락이 안 돼서 혼자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은 것은 참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아빠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쨌든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꼭 좀 같이 좀 살아서 아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